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3과학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4강 시험 대비 내용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1.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기호를 EP를 사용합니다. 9.8은 중력 가속도 상수죠. M은 질량입니다. H는 높이. 위치 에너지는 9.8mH.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기호를 EK라고 쓰고 2분의 1 mv제곱. 이때 이 m은 질량, v는 속력입니다. 속력은 양의 값만 취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9.8mH 2분의 1 mv제곱 기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은 물체의 높이가 변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또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서로 변환이 된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세 가지 운동으로 알아봅시다. 먼저 1. 위로 던져 올릴 때. 위로 던져 올릴 때 처음 속력을 V라고 할 때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이 말은 속력이 감소한다. 여기에서는 속력이 0이라는 거죠. 속력이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최고점입니다. 속력이 점점 감소하면서 0이 될 때까지 높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H가 최대가 될 때 이때 위치 에너지가 최고로 커지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속력이 제로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겠네요. 올라갈 때 운동 에너지, 처음에 그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감소하니까 점점 감소하고 올라갈 때 높이는 커지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는 V가 점점 작아지니까 감소하겠죠. 내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네요. V가 0이니까 바닥면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습니다. H가 0이니까. 그 다음 자유낙하할 때. 자유낙하할 때는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운동입니다. 자유낙하라는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은 0이라는 거죠. 0인 상태에서 가만히 떨어뜨린 겁니다. 점점 내려가면서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이때 처음에는 0인 상황에서 바닥에 도착할 때, 기준면을 바닥으로 할 때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내려올 때는 속력이 점점 커진 거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할 것이고 높이가 이 높이에서 H가 최대였는데 바닥에 내려오면 H가 0이 되죠. 그래서 높이는 내려오면서 점점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겠다.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였는데 바닥에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는 0이 되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위치 에너지는 높아지니까 점점 증가하고 높이가 증가하니까 속력은 올라가서 최고점에서 0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올라갈수록. 근데 자유낙하할 때는 내려갈수록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근데 높이는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세 번째,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처음 이 높이에서 높이가 현재 전체적으로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거죠. 파란색 위치 에너지입니다. 최대가 됩니다. 네, 수직 방향의 속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현재 이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최대였고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됩니다. 현재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오면서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속력은 증가한다. 근데 높이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내려오면서 높이가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속력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력이 최대가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올라갑니다. 관성에 의해서 점점 높이가 높아졌죠.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속력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 요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게 롤러코스터의 운동입니다.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가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높이가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속력은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올라갈 때는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속력은 점점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전환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보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었는데 이 합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정하다, 보존된다 같은 말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값을 합쳤을 때 그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참고로 위치 에너지 9.8 mH,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다시 기억합시다.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최고점이라는 것은 속력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0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게 0이면 모두 다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죠.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하고 합한 게 일정하다 했으니까 최하점, 제일 바닥 기준면에 왔을 때는 높이가 0이죠. 높이가 0, 즉 H가 0이다. 이 H가 0이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현재 이 값에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면 모두 운동 에너지만 남죠. 그래서 최하점에서는 모두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뀐 겁니다.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다.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이고 0이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최하점에서는 높이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최하점에서는 0이고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다.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다.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9.8 mH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 이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합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단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입니다. 위로 던져 올릴 때 자유낙하, 롤러코스터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이고 H, 높이는 최대입니다.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최하점이 오면 속력은 던져 올렸으니까 최대죠. 올라가면서 속력이 0이 됐으니까. 근데 바닥을 기준면으로 하니까 높이는 0이죠. 위치 에너지는 0입니다. 최하점에서는 모두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어져 있는 거죠.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다. 다음 자유낙하에 적용해 봅시다. 자유낙하는 최고점에서 떨어지는 운동이죠. 현재 이 상황에서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0입니다. 높이가 최대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대죠. 그리고 아래로 떨어질 때는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하쯤에서는 높이가 0이라서 위치 에너지가 제로입니다. 합이 항상 일정하다 했으니까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최하점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여기에서도 자유낙하에서도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롤러코스터에 적용해 보면 현재 이 전체적으로 높이가 최대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최고점은 속력이 0이니까 연직 방향의 속력이 0이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 0입니다. 모두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어져 있죠. 내려가면서 높이가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점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 최하층이 내려오게 되면 H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 0입니다.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뀐 거죠. 속력이 최대니까. 최하점에서는 이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죠.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것이 결국 운동 에너지입니다.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현재 이것만큼밖에 없었죠. 올라가면서 높이가 점점 높아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이만큼에서 이거밖에 안 되죠.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모두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왕복 운동에도 적용을 해봅시다. 왕복 운동에서도 단진자의 운동을 보면 지금 B점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높이가 여기 최대죠. 이게 최하점입니다. 이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가 0이고 이때 이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여기 현재 속력이 0인 상태에서 현재 V가 0인 상태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오게 되면 V가 최대가 됩니다. 속력이 최대니까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겠죠. 다시 속력이 감소하면서 여기 가면 속력이 다시 0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속력이 0이 됩니다. 양 끝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입니다. 그래서 지금 A, B에서는 높이가 최대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대다. O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 B에서 O점으로 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O에서 A로 이렇게 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습니다. 보존됩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다. 똑같다.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1. 전자기 유도.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코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전원도 연결되지 않은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도 코일에 자석을 멀리 하였더니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불이 켜지는 경우인데 자석을 움직일 때입니다. 근데 여기 이 코일에는 자석을 가만히 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었고 전구에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자석을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때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석을 움직이면 여기 가까이 했을 때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이렇게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코일 내부에 증가하게 되는 거죠. 내부에 자기장이 증가한다. 자기장이 변화가 있은 거죠. 자기장이 변하니까 여기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었다. 유도 전류가 흘렀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코일 내부에서 갑자기 자석을 멀리 하니까 이 코일 내부에 많이 머물렀던 자기장들이 멀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했습니다. 자기장이 변하니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더라. 이것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 경우는 여기 이미 들어있던 자기장이 형성된 자기장이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정지 상태니까 불이 켜지지 않았죠.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란 자기장이 변하여 전류가 흐르는 현상.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간단하게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 그것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유도 전류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원에 연결되지 않았던 코일에 전류가 발생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한 전류, 이런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전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이 전류계와 급류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급류계는 갈바노라고 하죠. 급류계는 미세한 전류까지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급류계를 연결했을 때 자석을 가까이 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급류계 바늘이 멀리 할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가까이 할 때는 자기장이 증가했죠. 그때 방향하고 멀리 할 때는 자기장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할 때는 서로 흐르는 방향은 반대가 된다. 운동 방향이 바뀌어도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자석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럼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전류 방향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를 보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에 관여하는 것은 자석의 세기와 코일의 감은수와 자석의 운동입니다. 자석의 세기, 코일의 감은수, 자석의 운동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강할수록 코일의 감은수가 많을수록 자석 운동이 빠를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 센 전류가 흐른다. 유도 전류 세기에 관여하는 세 가지 요인, 자석의 세기, 코일의 감은수, 자석의 운동. 여기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음 준비 상태입니다. 이 자석을 멀리 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자석을 정지 상태에서 급류계가 바늘이 0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G는 갈바노죠. 급류계입니다.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하니까 자기장이 여기 내부에서 증가하게 되겠죠. 막 자기력선이 많이 들어오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갈바노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유도 전류가 흘렀는데 방향은 이쪽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지 상태가 되면 다시 0이 됩니다. 다시 자석을 멀리 했습니다. 코일에서 자석을 멀리 하니까 자기력선이 막 달아나는 거죠. 자기장이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니까 코일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갈바노 바늘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유도 전류가 반대로 흘렀다. 바늘이 반대로 돌아간다. 코일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이때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기기에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교통카드 판독기, 도난 방지 장치, 하이패스 단말기, 마이크, 금속 탐지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조금 이따 볼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카드 판독기, 교통카드 체크 기기에 가까이 되면 그 주변에 교통카드에 발려져 있는 자석물질 때문에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도난 방지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자성이 있는 물질이 통과하게 되면 삐 버즈를 울리죠. 울리면서 도난했다는 알림을 주는 거죠. 이것이 도난 방지 장치이고 하이패스 단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를 통과하거나 도로를 통과할 때 하이패스 단말기가 주변을 지나가면 자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체크합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 금속 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발전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그것이 발전기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 자석 속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코일이 있습니다. 이 장치가 발전기인데요. 이 코일이 이 자석 안에서 회전을 하게 합니다. 회전 날개가 있습니다. 회전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여기 있던 자기장이 이게 흔들면서 흩어지는 거죠. 우리가 물줄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가지고 중간에서 흔들면 물줄기가 꺾였다 붙었다 이러죠. 그것처럼 자기장이 안정되어 있었는데 코일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흐트러 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도전류가 발생하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자기장 내에서 코일에 회전을 시켜서 전자기 유도를 발생시켜서 유도전류를 얻는 것입니다.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발전기이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기기입니다.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원인에 따라서 무엇에 의해서 이 코일이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죠.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코일을 회전을 시켜주면 유도전류가 생기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에너지 전환은 회전시키는 것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죠. 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발전기입니다. 참고로 반대인 것이 있습니다. 전동기의 에너지 전환은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동기라는 것은 못하죠. 전원을 연결하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회전 운동을 얻는 것이니까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니까 발전기와 전동기는 에너지 전환 관계가 서로 반대다. 기억합시다.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전부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수력발전소는 물의 위치 에너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수차를 돌립니다. 수차를 돌리면 운동 에너지를 얻죠. 수차에 연결된 그 발전기가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얻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수력발전소이고, 화력발전소는 석유나 석탄 등 연료, 그거 석유, 설탄, 화학에너지죠. 그 화학에너지를 수증기로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전기 터빈을 돌립니다. 전기 터빈을 돌리면 그 전기 터빈에 연결되어 있던 발전기가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얻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연료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힘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얻어서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전기 터빈을 돌리면 그것이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소는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리죠. 돌리면 그 풍차의 회전이 연결되어 있던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수력발전소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연결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력발전소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풍력발전소는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쉽게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전기를 공급하니까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전기 난로, 전기 밥솥, 전기 다리미, 헤어 드라이어 이런 것들이죠. 다음 빛 에너지를 얻는 거, 전기를 공급했는데 빛 에너지 얻는 거, 전등들, 텔레비전, 전기를 공급해서 소리 에너지를 얻는 거, 스피커, 오디오, 텔레비전, 휴대전화 이렇게 다 소리 에너지를 얻죠. 화학 에너지를 얻는 것, 전기 도금을 하거나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하는 거 화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세탁기는
회전을 해서 세탁을 하죠. 엘리베이터도 운동 에너지를 얻죠.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쉽게 전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예를 봤습니다.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본 형광등도 전기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반응해서 영양소를 얻는 거 배웠죠. 그래서 영양분 자체가 화학 에너지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풍력 발전, 운동 에너지를 풍차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죠. 자동차는 휘발유, 가솔린은 화학 에너지입니다. 이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이 운동 에너지로도 변환하는 게 바퀴가 회전하죠. 헤드라이트도 나오죠. 소리도 내죠. 열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죠. 그리고 자동차가 요즘 전기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죠. 헤어드라이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물론 소리 에너지 또 회전도 되니까 운동 에너지로도 바뀌죠. 휴대전화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가 전환될 때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에 전기 에너지가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었죠. 하지만 이 총량을 다 합하면 원래 에너지하고 항상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고 우주 공간 내에서도 이것이 항상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 가능한 화학에너지, 석유, 석탄, 그리고 핵에너지 등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전기에너지로 바꾸죠. 그것이 다시 열에너지로도 쓰이고 다른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이것들이 우주 공간 내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돼가지고 전체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다만 쓸모없는 에너지로 많이 전환이 된다 이거겠죠. 하지만 에너지 총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1. 소비 전력.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입니다.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입니다. 소비 전력은 단위가 와트가 있습니다. 사용한 총 전기에너지를 시간 초로 나눈 것입니다. 전기에너지는 줄,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니까 100줄의 전기에너지를 2초 동안 사용했다. 100줄 나누기 총 걸린 시간 2초로 나누면 1초 동안에 50줄을 사용했다 되겠죠. 50줄 per 세크 되는데 그것은 50와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와트를 사용하고 1와트란 1줄 per 세크를 나타냅니다. 줄 per 세크와 와트가 소비 전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와트는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전력입니다. 만약 100와트짜리 전기기구가 있다. 그러면 그 전기기구는 1초 동안에 100줄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50와트짜리 전기기구라면 1초 동안에 50줄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 전격전압을 연결했을 때 1초 동안에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그것이 소비 전력입니다. 예를 들어 220V 17W의 LED 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220V 전원에 연결하면 전격전압에 연결한 겁니다. 이 LED 전구의 소비 전력이 17W인 거죠. 이 전구는 1초에 17줄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의 양, 그게 소비 전력이고 단위는 와트와 줄 per 세크가 있다.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의 일반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현재 제가 예를 들은 거죠. 전기 다리미가 2400W다. 2000W짜리도 있고 1800W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1800W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있을 때
전기 난로가 1200W라면 1초에 1200J를 사용합니다. 선풍기 50W라면 1초에 50J를 사용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 전략 지표가 되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1등급을 구매하면 에너지 전략이 된다는 거죠. 이 표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5등급에 비해서 1등급의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구는 소비 전력이 큽니다. 전기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전기난로 이런 것들은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죠. 크죠.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 크다는 거. 이 전력량. 전력량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양입니다. 단위로는 와트시, 킬로와트시, 줄 이런 것들이 전력량의 단위입니다. 1킬로와트시는 1000와트시죠. 1m의 1000배가 1km죠. 이 킬로는 10의 세제곱입니다. 전력량은 와트시라고 했죠. 소비 전력 와트로 나타냈을 때 시간 아워 곱하면 와트시, 아워가 시간이니까 와트시라고 읽습니다. 그것의 1000배는 킬로와트시. 1와트시라는 것은 소비 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1아워 1와트 곱하기 1아워 그러면 1와트시가 되는 거죠.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 참고로 이 전기 에너지니까 줄이죠. 와트시를 줄로 연산해 봅시다. 1와트 곱하기 1아워잖아요. 1와트는 1줄 per second죠. 근데 아워를 1시간을 초로 나타내면 3600초죠. 이 초와 초는 소근되니까 줄이 나오고 3600줄이 되는 거죠. 3.6 곱하기 10의 세제곱줄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1kW시는 이것의 1000배 해서 3.6 곱하기 아까 10의 세제곱, 10의 6제곱줄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건 참고로 킬로와트씩 와트씩 줄까지도 전력량의 단위가 된다는 걸 참고로 봤습니다. 전력량을 계산해 봅시다. 전력량계로 측정하는데 우리 가정에 보통 적산전력계라고 하죠. 단위가 킬로와트시입니다. 와트시가 아니고 와트시의 1000배인 킬로와트시. 이것이 전력량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킬로와트시를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의 가전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 전력량계에서 킬로와트시가 나오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합니다. 예로 220V 50W인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걸 전격전압에 연결했어요.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을 구한다면 1초 동안 공급된 전기에너지가 50J이라는 소리죠. 50W니까 1일 동안 사용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 50W를 하루 동안 사용한다 했으니까 하루는 24시간이죠. 1200 나오고 단위는 와트시입니다.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는 킬로와트시가 되니까 이걸 1000으로 나눈 것 1.2킬로와트시. 전력량을 구하라 했을 때 아무 말이 없으면 둘 다 괜찮습니다. 와트시로 나타내라 그러면 1200와트시. 킬로와트시로 구하라 이러면 1.2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